안녕하세요, 쏙TV입니다. 지난해 일본 넷플릭스에서 한국 작품 시청 시간은 전년 대비 6배 상승. 2020년 가장 화제가 됐던 콘텐츠 종합 랭킹에서는 톱10 가운데 한국 드라마가 5개가 올랐다. 다큐멘터리 부문에서는 걸그룹 블랙핑크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일본 국민 아이돌 폭풍 후에 아라시 다이어리 보야지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2002년 겨울연가에서 시작된 한류 드라마 열풍이 다시 온 듯하지만 중장년 여성층이 용사마에 열광했던 과거와는 양상이 판이해 한류 팬층이 세대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팬데믹의 영향이 크다. 업계에서는 오랜 소셜 디스턴스가 이어지면서 젊은 남성들까지 스테이홈을 하고 넷플릭스를 보며 시간을 보내 이태원 클래스 빈센조 같은 비즈니스 드라마를 발견하고 한류 드라마는 여성이 보는 것이라는 편견이 깨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본 내 한류는 문학으로 저변을 넓히고 젊은 여성 작가 김수연의 에세이집 나는 나대로 살기로 했다가 23만 부 팔리며 일본의 역대 한국 출판물 판매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송원평의 장편소설 아몬드는 아시아권 소설 최초로 2020 서점대상 번역소설 부문 1위에 올라 해외 문학이 잘 팔리지 않는 일본 출판 시장에서는 드문 현상이다. 만화왕국 일본에서 한국 웹툰의 진격도 주목할 만하고 카카오 저펜의 웹툰 플랫폼 피코마의 월간 이용자는 750만 명에 이른다. 피코마 매출 1위인 나만한 단계 높은 거는 최근 일본에서 단행본으로도 출간돼 100만 부수의 판매 기록을 세웠다. 일본에서 K-팝의 영향력은 세상에 알려진 것 이상이다. BTS는 3월 일본 골든디스크 대상 8개 부문을 독식해 최근 일본에서 발표한 베스트 음반 BTS 더 베스트는 첫 주 78만 장 이상 팔려 올해 오리콘 랭킹 첫 주 최다 판매량 기록을 세웠고, 같은 주간 유튜브 차트에서는 1위가 BTS의 버터, 3위가 다이너마이트, 4위가 트와이스의 알코올 프리, 10위는 JYP의 일본 걸그룹 니쥬의 테이크 어 픽처가 차지했다. 여기까지 야후즈팬 본문 내용이었고, 다음은 댓글 알아보겠습니다. 거꾸로 생각해봐.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우길기다 뭐다 트집을 잡지요? 일본인들이 한류 드라마에 빠졌다고 해서 현재의 한국 정치 경제 문제들에 양보할 수는 없다. 특히 일본은 당신들보다는 픽션의 세계와 현실을 구별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상하게 세뇌와 유도를 목적으로 한 영화를 만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죠 저 군함도의 취미는. 우길기를 비판하는 것은 반일 네티즌들이에요. 한국의 많은 애니메이션 팬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기는커녕 왜 그 문제를 여기로 가져오는 거야? 라고 비판했어. 일본에서 하면 한국 연예인이 위안부 지원도 포함되는 여성의 지위 양상 남녀평등에 대해서 일본에 오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은 그들의 팬이 아니라 원래 한국에 부정적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야. 어쨌든 우길기 비판이 나오는 것은 짜증스럽습니다만 실제로 보든 안 보든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해. 이상한 점은 3위를 100으로 부풀려 보도하고 있는 점. 그래서 이 기사도 어색해요. 이런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으로 양국 간의 문제를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예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일 거야. 국가 간의 문제를 그렇게 대충 생각해서 될 리가 없지. 국제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죠. 드라마나 애니메이션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문화와 정치는 별개. 저는 K-팝을 아주 좋아하지만 정치 얘기는 달라요. 일본인으로서 양보할 생각은 일절 없지만 K-팝은 좋아해. 혐한 일본인도 봐줬으면 좋겠어. 옛날에는 확실히 자니즈를 베꼈다고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자니즈와는 퀄리티가 역전되어 오히려 자니즈가 K-팝을 베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K-팝은 세계 수준이에요. 문화면에서는 아이 러브 코리아지만 정치면에서는 아이 돈트 라이크 코리아군요. 한국 드라마는 보지만 한국은 싫어. 드라마에서는 한국의 잔혹함, 빈부격차를 공부할 수 있어. 그리고 얼마나 셀럽을 동경하는지 한일 간의 돌파구가 될 리 없지. 이랬으면 좋겠다는 늘 바람이겠지. 한국 콘텐츠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세계적인 경제 효과의 1% 정도였나? 한국의 망상에 대해 가까이 하고 싶은 일본인은 아마 없을 거야. 저는 미국 사람인데 매우 흥미롭네요. 당신은 우리 논문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들은 도쿄 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의 홈페이지에 직접 액세스하는 혹은 J스테이지, 신의 아티클즈로 다운로드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2월 현재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일본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죠. 만화는 전체에서 약 1억 명의 액티브 팬을 가지고 있어. 한편 K-팝의 주요 음악 서비스 월간 청취자는 1억 3,500만 명. 그러나 K-팝은 최근 2년간 경제 효과를 포함한 규모가 42배가 되었어. 당신의 데이터가 3년 이상 전으로 이미 일본의 1%였다면 현재는 일본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맥도날드가 세계 49개국에서 BTS와 콜라보 상품을 내놓거나
블랙핑크가 파리 협정에서 최고 대사를 맡고 있는 것은 이들이 매우 영향력 있기 때문입니다. 미안해요. 보충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대단하다는 거죠. 저는 단순히 한국과 일본에서 양국의 팝 문화가 인기라고 해서 결코 특별한 의미는 없고 세계 공통의 콘텐츠를 즐기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 즉, 나의 전술의 발언은 양국은 국민 수준에서는 아주 우호적인 관계로 일본인은 모두 한국이 좋아서 자신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이 기사가 얼마나 유치한 생각에 근거한 것으로 어떻게 오도하고 있느냐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가 그렇게 유행해 주위에서 본다는 사람 얘기는 못 들었고 자니스 팬들은 많았어. BTS가 좋다고 떠들어댈 만큼 팬이라는 여자도 많이 없던데. 하하, 고등학생은 인구의 몇 %입니까? 그건 당신이 65의 할아버지 할머니이기 때문이지? 아마도 여고생 최애 뮤지션 랭킹 1위는 BTS일 거야. 1시간 전에 댓글 달기 시작해서 한국 최애 댓글이라던가. 완전 공작 계정이네요. 자니즈도 많지만 BTS도 많아. 트위터 보면 최애 전용 계정이 아닌 일반 계정에서도 BTS 팬을 볼 수 있고 이태원 클래스는 아저씨 개그맨들 사이에서도 유행했던 것 같아. 나 고등학생이지만 내 주변에서 자니스 같은 건 아무도 듣지 않는데. 야후는 노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90% 미만의 고교생이 일주일에 4일 이상 음악을 듣고 있어. 워크맨의 MD 플레이어, 아이팟, 스트리밍 서비스, 서브스크립션과. 그럼 요즘 고교생들은 어떤 도구로 음악을 즐기고 있을까? 또 고등학생들에게서 지금 가장 인기 있는 뮤지션은 누구일까? 그런 고교생에게 인기의 뮤지션 등 고교생의 음악 사정에 관한 의식조사다. 스마트폰 전용의 리서치 플랫폼 라인 리서치에 의해 일본 전국의 고교생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90% 미만의 고교생이 일주일에 4일 이상 음악을 듣고 있었어. 콘텐츠는 늘어나도 일본인이 보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일본에서 유행한다는 표현으로 여전히 싫은 배너 광고 기사를 내. 우선 미디어부터 확산되어 헛스윙 패턴이네. 한류 드라마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 있어? 애처로운 기사네. 그러니까 넷플릭스 순서 보면 알잖아. 지금도 한국 드라마 방송이야. 넷플릭스 안 보면 어쩔 수 없지. 이태원 클래스는 재밌죠. 제 남편도 빠져 있었어요. 아들은 BTS를 좋아하고. 최근에는 남자들도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는 느낍니다. 옛날에는 한류 드라마는 주부층, 한류 아이돌은 젊은 여자 아이들만의 유행이었죠. 요즘은 조금 흐름이 바뀐 것 같아요. 분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이 왜 이렇게 빌어먹을까요? 남자를 열광시키는 요소가 어딨어? 이런 거짓말들을 진실로 받아들여 한류 팬들이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얕잡아보는 일이 많은 것 같아.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가치를 믿을 수 없다면 그 콘텐츠의 가치 따위는 없거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썩TV